안녕하세요. 코슬립TV 신홍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외 직구, 미국, 캐나다에서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멜라토닌과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멜라토닌은 어떻게 다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구매를 하는 거는 약이 아니고 이제 건강기능식품이죠.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데, 건강기능식품은 처방전 없이 우리가 드럭스토어 거의 대형 마트나 이런 편의점 비슷한 곳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멜라토닌 성분의 영양제를 이제 구매해서 이제 복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멜라토닌 이제 서방형 제제는 약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서방형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이제 서서히 방출이 된다. 그러니까 약이 서서히 녹는 거죠. 이 멜라토닌 성분의 이제 약들은 멜라토닌 성분에다가 우리가 폴리머라고 해서 어떤 화합물을 섞어 놨습니다. 그 폴리머가 섞여져 있는 구조 때문에 멜라토닌이 서서히 녹아서 방출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이게 어떤 실험을 한 겁니다. 이게 논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가로축이 시간축이고요. 이게 지금 멜라토닌의 이제 농도죠. 그래서 이게 빨간 그래프로 되어 있는 거는 immediate release 멜라토닌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건강기능식품으로 복용하는 멜라토닌. 예를 들어 캐나다, 미국에서 사서 먹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건강기능식품으로서 멜라토닌이죠. 여기 지금 보면 5mg인데요. 지금 보면 복용을 하고 나서 거의 1시간도 안 돼서 아주 고농도까지 올라갑니다. 25,000피코그램, 거의 23,000피코그램까지 올라갔다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히 그 레벨이 떨어져서 한 3시간 정도 되면 상당히 낮은 수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으로 구해서 드시는 멜라토닌은 이제 속방형이 되겠습니다. 빨리 녹는다. 그래서 초반에 높은 농도를 유지하다가 떨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갈수록 이제 그 효과가 떨어지죠. 한편 서방형 멜라토닌은 이 그래프에서는 이제 파란색 요 네모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복용을 하고 나서 똑같이 5mg인데 복용을 하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최고 농도에 오릅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서서히 녹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돼요. 거의 한 4시간 가까이 유지가 되다가 이제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서방형 멜라토닌 제제는 우리 몸에 오랜 기간 동안 남아있으면서 영향을 주는데요. 아까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멜라토닌 정상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멜라토닌이 속방형처럼 급격히 올라갔다가 똑 떨어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올라가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떨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방형 멜라토닌 제제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멜라토닌의 분비 패턴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거죠. 약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약으로서 이제 허가를 받고, 물론 이제 임상 연구를 통해서 효과가 있다, 잠에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으로의 멜라토닌, 그 다음에 약으로서의 멜라토닌은 똑같은, 예를 들어 5mg 혹은 3mg,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와 있는 건 2mg입니다. 라고 하더라도 그 약이 녹아서 우리 몸에 전달되는 패턴이 다르다. 그리고 약으로서의 멜라토닌이 훨씬 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것을 더 잘 흉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방형 멜라토닌 제제는 처음에 약 5년 전에 이렇게 이제 처음에 도입될 때만 해도 그 가격이 이제 꽤 비쌌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약효가 동등한 복제약이 지금 많이 나와 있고, 그 가격은 또 많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멜라토닌을 구입하는 비용이랑 국내에서 병원 진료를 보고 약으로서의 멜라토닌을 구해서 드시는 거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경제적 부담이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약으로의 멜라토닌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훨씬 순도도 높고 불순물도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약은 관리가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난 멜라토닌을 좀 복용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진료를 통해서 멜라토닌 서방형 제제를 처방받아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약으로서의 멜라토닌 서방형 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멜라토닌 서방형 제제가 수면제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수면제입니다. 잠을 오게 하는 의약품인 거죠. 그런데 이 멜라토닌 서방형 제제를 복용해 보신 분들 중에서 난 이렇게 멜라토닌 이게 수면제라고 해서 이게 좋은 약이 나왔다고 해서 다소 돈을 내가 들여서 처방을 받아서 먹었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약을 먹으면 금방 잠이 와야 되는데 금방 잠이 오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 이거는 이제 그 멜라토닌 서방형 제제의 어떤 작용 기전, 치료 기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요. 이 멜라토닌 자체가 졸리게 하는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약 복용하고 나서 30분 만에 졸음이 이렇게 눈에 그렁그렁 맺힌다, 이렇지는 않아요. 멜라토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이제 수면 리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수면 리듬을 대표하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즉각적으로 잠을 오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수면 리듬을 규칙적으로, 그래 특정 시간에 잠이 오게끔 이런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서방형 제제로 내가 수면을 개선하려고 하면 적어도 4주 이상, 그리고 매일 복용하는 시간이 똑같아야 되고요. 잠자기 원하는 시간보다 한 2시간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12시에 잠을 자고 싶어. 그러면 이제 밤 10시에 멜라토닌 서방형 제제를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걸 반복해야 되는 거죠. 어떤 날은 9시, 어떤 날은 11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제 4주 이상 복용을 해야 되고, 3개월 가까이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게 더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약국 설명서에 보면 90일 이상 처방하지 마라 라는 내용을 평생 90일치만 먹으면 된다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뜻이 아니고 멜라토닌 서방형 제제는 한 번에 처방할 수 있는 최대량이 90일치다 라는 뜻입니다. 90일치를 다 드시고 나서는 또 90일치를 처방받아서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 서방형 제제의 그럼 장점이 뭐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수면제, 졸피뎀이라든지 발륨이라든지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약들의 이제 가장 문제가 의존성, 중독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낮에 멍하다든지 졸리다든지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형태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대신에 의존 중독, 졸음, 피로 등등이 이제 있는 거죠. 한편 이 멜라토닌 서방형 제제는 의존 중독성이 없고 낮에 심각한 졸음이나 피로감, 기억력 저하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을 좀 더 깊게 잘 자게 해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머리가 맑고 기억력, 인지 기능이 더 좋아지는 그런 형태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 서방형 제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서 좀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